어딘 뜬 거야? 아니, 아이 깜짝이야. 아, 아니 뭐 하세요? 놀라라. 아. 아니 지금 제 책 찾고 있는데 그거 못 봤어요? 제가 쓴 책. 아니, 아, 참 참. 못 찾겠던데. 어디 갔지? 아니 무슨 도서관까지 오셔가지고 본인 책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책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네. 저희가 독서의 달을 맞아서 이곳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 나와봤는데요. 아, 도서관에 참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시설이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나아져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독서의 달에 도서관에 나왔다. 오늘의 주제 뭔지 네. 아시겠죠? 오늘의 주제는 알쓸독활입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독서 생활. 어떤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보시죠.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를 딱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을 때 이걸 보고 그런 우리의 생활에 돌을 보면 이게 주인공이죠. 웰 땡땡땡.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슬기로운 사서생활입니다. 여리여리한 감수성과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내일을 꿈꾸는 우리 어른이들을 위해서 그림책, 동화책, 어린 시절 읽고 살았던 그런 책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추가됐다면서요? 전 처음 들었네요. 그쵸? 뭐예요?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거기에 재미 요소를 가미하고자 이제 뻔하디 뻔한 속에는 이제 저리 가라. 뻔한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책을 얼마만큼 잘 소개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희가 제가 고른 책은요. 네, 짜란. 그림책 상자세상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제 문구 중에 마음에 들어서 공유하고 싶은 구절이 한 구절 있는데, 나 꿈에서 나무였다? 라고 하면서 상자가 되게 아련하게 네, 자기의 꿈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 상자가 종이잖아요, 재질이. 그리고 그 종이는 나무로부터 비롯됐고요. 그래서 맞네. 우리 나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예쁘죠? 그림이 우선 제가 좋아하는 형태.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 시종일관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 유희가 제가 아까 이 책 갖고 나왔죠. RHK 출판사가 만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요. 이 책은 원본에 굉장히 충실한 책이에요. 제가 언어 유희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 언어 유희로 각색이 된 게 이 책이고요. 굉장히 읽기 부드럽거든요. 이 책은 영어 그 자체를 잘 각색해놔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영어적인 유희들을 각주를 다 달아놨어요.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책을 비교 대상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동화책을 또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이 강아지 이름은 치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치림이. 이 치림이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유기견의 실화를 바탕으로 점점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면을 감성 촉촉하게 적셔주도록 지은 책입니다. 산책이라는 책이고요. 겉표지만 봐도 뭔가 되게 예쁜 책일 것 같죠. 산책이란 제목의 그 이정호 작가님이 지은 책인데 되게 작품 같은 책이어서 골라왔어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제가 또 찝어왔어요. 한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문장이 또 너무 좋은데,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없어. 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써 있으면서 이 광활한 이 산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왜 뭔지 모르겠지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을 때 이걸 보고 내가 가는 길이 길다 생각으로 이걸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이 책 잘 골랐다, 잘 만났다 하면서 책을 골라 덮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 다음 달에도 또 재밌는 주제와 그런 이벤트들을 들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이윤지님께서 아니, 안 들려요. 여기 도서관이잖아요. 그렇구나. 원래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 예. 진짜 도서관에 와본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친근한데 제 집처럼.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잠을 자가지고 예. 어쨌든 오랜만에 도서관에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이윤지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서분들 하면 보통은 이제 도서관에 가야만 만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영상으로 책을 추천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새롭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장소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톤이 낮아져요. 좀 조심조심하게 네. 돼요. 그쵸? 옛날에 네. 도서관에서 떠들다가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저희 오늘 여기서 조금 이렇게 목소리 높여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거예요? 오늘만 예외적으로 촬영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편하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이 나오셨는데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4층 자료 열람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청소년 서비스나 지금 저희 도서관이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여기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아름이고요. 네. 그 독서문화 행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영상 속에서는 그 네 분이 계셨거든요. 네. 오늘 두 분만 나오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두 분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셨나요? 아니 지셨나요? 사실 저희가 네. 이게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서사분들이 이제 도서관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희 선별검사소도 갔다 왔고 역학조사도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이게 지원받을 때 손이 모자라잖아요. 저희도 이제 다 가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모이시기가 또 쉽지가 않고 촬영일이 이제 딱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추려서 나오게 됐고요. 그럼 지금 도서관이 휴관 중인 건가요? 지금은 완전 휴가는 아니고요. 네. 대출 반납만 가능하고 이런 자리는 이용을 못 하세요. 지금. 그렇군요. 아니 아내랑 우리 아들이 정말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실제로 이 도서관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한다니까 활짝 웃더니 저한테 책 4권을 줬습니다. 반납 좀 하고 오라고. 반납 좀. 반납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슬기로운 사서 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젊은 세대분들은 좀 영상 미디어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좀 여러 세대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친근함을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 제작해서 좀 친숙하게 도서 소개도 하고 도서관이 이런 일을 합니다. 알려드리자.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 얘기하면 쌍따봉을 날리는 자, 그럼 여러분 슬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아니 그리고 그 슬기로운 사서 생활 영상에서 보면요. 그 다른 영상들에서는 그 책을 알리기 위해서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게임을 통해서 그 책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도 궁금해요. 유튜브를 만들어 봤더니 저희가 이제
재밌게 하는 요소를 너무 모르고 시작을 하는 저희 그냥 일반 회사원 사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안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몸을 팔자. 전쟁을 주제로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특히 그 뒤에 관장님 사진이 이렇게 떡하니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계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예. 뒤에 계시니까 든든하고. 그래, 든든하시군요. 꼭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그 도서관 사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사서를 꿈꾸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꿈의 직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신간 도서를 제일 먼저 접하죠. 네. 껍데기를 접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물이 아닌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책을 보는 데는 문화 행사를 하려면 책과 인문학이 결여된 이제 행사들을 해요. 이제 접목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업무적인 도서들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은 발생을 해요. 사서는 진짜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려면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사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떤 실적 압박도 있죠. 거기도 있고요. 반복적인 단순 업무로 대체 가능한 직업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의 분들이 취미로 보는 책들을 저희도 왜냐면 봐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책에서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의무적으로 보는 책들을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다 보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시간에 그런 책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깊게 본다고 할 수는 없고 일반 대중들처럼 저희가 기호에 맞는 책은 한두 권씩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저도 업무 때문에 막 보는 거 말고는 그냥 진짜 보고 싶어서 보는 책은 한 달에 뭐 한두 권? 한두 권? 그게 참이에요. 네네, 맞아요. 근데 또 보니까 사서분들끼리 독서 모임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업무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필요한 책만 보지 우리가 보고 싶은 책들은 정작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 끝나고 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원하는 책을 골라서 그걸 읽고 한 달 뒤에 만나는 거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유명한 서점들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강화도에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뭐 답사, 탐방도 가보고 그런 거 이렇게 좀 좋네요. 네,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독서 모임 하실 때 혹시 뭐 운동 관련 책도 좀 보십니까? 운동에 관한. 운동을 그렇게 관심이 안 보시나 봐요.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니 저 갑자기 도서관 오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저도 좀 운동 관련 책을 몇 권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제 책도 여기 있나 뭐 궁금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이 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책을 저희 제작진이 지금 찾으셨어요? 바빠게 찾아가지고 예예예. 맞습니다. 우와. 제 책. 지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2015년도쯤에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제목이 뭔가요? 헬스보이의 지속 가능한 운동. 뭐야 이거? 누군가요? 왜 내 얼굴을 이거 바코드로 가려놓으셨네 내 얼굴을. 이건 저희가 옮겨 붙여드리도록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저자의 얼굴을 바코드로 가려놓으시면은. 정해진 위치가 여기서 있어가지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이게 규칙이 있다 보니까 밑에 얼굴 밑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사람 얼굴에 붙일 수도 있는데 하필 저자의 얼굴 제 얼굴을 야 이거 이거는 정말 누가 꾸민 것도 아니고 내가 썼는지 모르잖아 이러면은 내 얼굴 제일 크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거 근데 와 운동 정말 그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셔서 책을 낸 게 어티가 나네요. 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렸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네. 수정하겠습니다. 사과드릴게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원래 그렇지. 네. 아, 근데 사서분들을 뵈니까 또 궁금한 점이 이 책 읽는 방법도 이게 사람마다 오. 좀 다르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사서분들은 어떻게 읽으실지도 되게 빨리 궁금해요. 읽으실 것 같아요. 네네. 왠지. 잘 읽는 팁이랄까요?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고를 때 읽고 싶은 책을 고를 때 그냥 우선은 책 겉표지 넘기면 책 날개라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은 책갈피 대신에 이렇게 끼워놓는 음. 책 날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저자 소개가 보통 있어요. 네. 그래서 저자 소개 읽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책들을 읽었구나라는 걸 조금 파악하고 그 뒷장에 넘기면은 그 책을 추천하는 분들의 추천사들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 보고 좋아하는 작가가 추천한 책이면은 아, 이 사람 책은 읽어도 되겠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또 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추천사를 그럼 보빈 씨가 언제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읽어보고 나서 제가 청탁의 현장. 네네.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믿고. 아니, 못 믿는 건 아니죠.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책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는 볼 것도 너무 많고 예, 가볍게 읽을 것도 너무 많고 하니까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에 그래도 이 종이 매체, 느린 매체인 책을 봐야 하는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임팩트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원래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도 작가분이 필요하신 것처럼 네. 맥락이 앞뒤가 있어야 이게 비판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 정보를 컷으로 받아들이게 되시는 거죠. 네. 그만큼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것만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밑에 세대들은 나중에 소통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잘못된 정보에 빨리 더 휘둘릴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맥락을 갖춘 문화 콘텐츠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영화도 작품성 있고 구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네,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아, 뭔가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맞아. 예, 그 느껴지는 감동이.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할 예. 수 있는 게 책의 매력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달이 독서의 달이잖아요. 이번 달에 이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어떤 것들 또 준비하고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뭐 다양한 행사들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9월은 독서의 달이어서 올해가 박완서 작가님 10주기 서거하신 지 10주기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출판인이랑 교수님 모시고 저자와의 만남, 뭐 출판인으로서 바라본 박완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강연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대동여지도 16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기념해서 교수님 모시고 고지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줌으로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많은 신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다들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벼운 거니까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게 만화책인가요? 맞아요, 만화책이에요. 우와. 이게 코로나 시대 때 또 힘드니까 가볍게 만화책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도서관에서 대출 가능한 책이에요. 네. 이게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이라는 책인데 네. 익명의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독서 모임을 하는지 뭐 이런 얼렁뚱땅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만한 유머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뭐 도서관 근처에 사는 건 행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되게 재밌거든요. 네. 읽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유명의 독서 중독자들. 우선 저는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요즘 때가 너무 갈등도 많고 불화가 많고 또 화도 많이 쌓이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는 이 가족들 간의 갈등을 조금 그린 책인데요. 우리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가족의 일원을 하나를 잃고 그 아이의 시선에서 점점 이제 부모님들이 극복을 못 하시고 처음에는 갈등으로 갈라서시고 아빠와 살게 됐는데
거실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가족들인데 대화가 없어진 거죠. 이걸 보고 나서 내가 가족을 또 미워했었다면 한 번쯤은 누구나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예, 갈등을 좀 해소하실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나는 스토너도 동남아에 산다. 네. 이건 정말 유명한 책이어서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스토너가 우리 요즘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감정들을 조금 내려놓고 사회적으로 진짜 나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죽음 앞에서 내가 인생에게 바란 건 무엇일까? 그거를 되게 느끼게 해준 책이었어요. 아니 그 사서분들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시니까 또 왠지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어느덧 이제 두 분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네. 분에게 독서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먼저 했던 케이스고요. 아무래도 초년생이었고 너무 반복되는 업무와 뭐 내가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극소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이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대우받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만두고 되게 힘들 때 책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나는 사서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도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사서를 자격증을 따는 길로 접어들어서 네,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책이란 나에게 하나의 위로가 됐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또 문을 열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가끔은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해요. 사실 직업이다 보니까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또 읽다 보면은 되게 즐겁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독서는 저에게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두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이 네. 마음의 양식을 아주 독특하게 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현 씨는 1년에 책을 얼마나 보세요?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1년이면 어디 보자. 한 30권 정도는 30권이나요? 읽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죠. 못 그렇죠.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독서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평소에 책을 얼마나 읽는지 알아봤더니요.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이 7.5권이라고 합니다. 네, 2년 사이에 1.9권이나 줄어든 거라고 하네요. 안 되겠어요. 우리 평균 깎아먹지 말고 같이 저기 책 읽으러 갑시다. 가시죠, 빨리. 아니, 그 전에 예. 두 번째 영상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보시죠. 안녕하세요. 출판사 마케터 백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책은 어떻게 많이 보셨을 텐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뭐 출판사가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출판사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출근을 바로 해볼까요? 사장님 굿모닝입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자 저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둘이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이고 같이 저희가 일한 지는 약 3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전 업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은 주간 회의를 위해서 이제 회의실에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직의 인원이 작은 만큼 뭔가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업무량이 되게 많고 또 그 업무마다 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중요한 일정이나 뭐 서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분담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원고 일정이랑 그리고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자분과 일정을 잡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좀 더 눈에 띄는 경향이 있다 보니 좀 더 자극적으로 가게 되는 거지.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우리가 출간 기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좀 출간을 늦춰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살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카피랑 맞게. 네, 이제 저희가 오후 일정으로 인쇄소에 나가볼 건데요. 인쇄소는 이제 저희가 이 컴퓨터로 만든 책을 실제로 인쇄하고 책으로 이제 제본하는 장소예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도서에 색이 잘 인쇄가 되고 있는지, 뭐 인쇄물에 실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큰 공장인데 아마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인쇄소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 출판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0년? 거의 30년 동안 그럼 저희 책을 그래도 다 인쇄하고 만들어준 곳이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인쇄랑 제본을 모두 담당해주고 계시는 예림인쇄 상무님이십니다. 사실 저희랑은 굉장히 오래오래 같이 저희 책을 작업해주셔서 저한테는 친오빠 같은 분이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친동생 같은. 그러면 인쇄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책이 인쇄되고 있는 한 대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반에서 앞쪽을 인쇄하고 여기 절반에서 뒷면을 인쇄하는 거예요. 이번 인쇄물 저번보다 더 잘 나온 것 같고 이게가 이제 제일 생기게다 보니까 교육 영상 찍는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교육 영상을 찍는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만든 책을 실무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나벤테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벤테의 진행자 백지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요, 시민 제작자 백지수님께서 제작해주신 영상을 봤는데, 네. 야, 이게 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예. 네, 사실 이승윤 씨의 아내분이 또 네. 출판사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두 분이 또 책으로 만난 사이시라고. 그러니까 저자이실 때 예, 편집자. 네. 편집자와 저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예. 인연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여기 앉아서 좀 오늘 제가 게스트로 해가지고. 주인공이신가요? 예, 예. 할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엄청 오늘, 많죠. 오늘 또 주인공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소개를 하시기 전에 아빠와 딸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딱 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출판사를 운영하며 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백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출판사에서 기획 마케터이자 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백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상큼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영상에서도 근데 느꼈지만. 부녀지간에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아빠와 딸이 하는 떡볶이 집은 봤는데 이렇게 네.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그 출판사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만 지금 같이 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워낙 외주 프리랜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그분들이 대부분 바깥 일을 해주시고 저희는 네. 내부에서 크게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같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아버지가 원래 출판업에 오래 계셨어요. 네. 그래서 출판사를 이제 좀 운영을 하시다가 5년 전에 독립을 하시면서 이제 좀 나의 책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셨고 네. 그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조금 방향이 비슷해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벌써 어떻게 4년이 되고 지금 이제 저도 정말 이렇게 본전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한번 이제 독립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딱 독립을 했는데 책을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해왔던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막상 혼자서 1인 출판을 하면서 팔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홍보 그렇겠네요. 부분 네. 특히 이제 그 당시에가 막 SNS 마케팅이 활발해질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이 친구가 다른 데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럴 거면 나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오케이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지 그 옆에서 보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내가 또. 그 네. 같은 일을 하니까 네네. 저자와 뭔가 이 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저자가 갑자기 잠수 탔을 때 잘 아시네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들이. 어려운 과정이. 많죠. 200~300명 이상의 저자분들을 핸들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네. 그리고 한 번 사고 친 저자분들은 또 계속 동일한 사고를 치시고. 그렇죠. 네. 한 번 날짜 어기신 분들은 네. 끝까지 어기시고 제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출판 날짜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자 같은 경우는 A안, B안, C안까지를 준비해서 이 저자분이 그런 어떤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B안으로 이 이제 원고 출간 날짜를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큰 그 줄거리를 잡는 거고.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에디터 일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럼 그 따님이 주로 하는 일은 저는 이제 기획이랑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만드신 책을 이제 잘 파는 거죠. 아버지가 만들고 딸이 팔고. 따라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항상 마케팅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책을 누가 읽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페르소나를 딱 정의를 하고 그럼 이 페르소나는 어떤 표지를 고를까? 어떤 카피를 고를까? 어디서 책을 살까? 맞아. 어떤 주제가 더 필요할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케터적인 시각인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가끔은 저한테 그러세요. 지수야, 너 너무 이거 상업적으로 글을 쓰는 거 아니냐. 혹은 왜 지수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럴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팔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마치 숭고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에피소드가 저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2007년도에 첫 번째 책을 썼어요. 그때 왜냐면 제가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코너가 이제 헬스보이라고 그렇죠. 있었는데 책이 그냥 헬스보이로 나왔어. 제목을 헬스보이로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 위에 책이 나왔는데 위에 뭐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7일이면 근육 붙는 헬스보이라고 되는 거야. 7일이면 근육이 붙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 안 좋았어요.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 있어서 아까 독자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더 중요하신 분들은 저자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저자분들이 어쨌든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그 굉장히 귀한 시간을 쪼개서 정리를 해서 그걸 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재능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건데 그분들의 어떤 그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또 에디터들의 또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주변에서도 보면은 책을 내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출판이라 그러면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저자가 되고 싶다,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럼 내가 사회에 뭐 저명한 인사가 돼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분야에 뭐 박사라도 따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글을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써내는 분이 작가가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글감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나만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그걸 얼마나 잘 적어내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게 막 정말 정말 성공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든 책이 딱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따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강남역에서 책이 나온 날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책을 두세 권을 이렇게 창가에 세워놓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그래서 속으로 강남역에 광고비가 얼만데 내가 오늘 지나가면서. 먹는 동안이라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게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책 나왔을 때, 아내랑 이제 책 나왔을 때 저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인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동료 개그맨들이 같이 와주면 사람이 더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거기서 그냥 개그 콘서트였어요. 그 서점이 동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하도 불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사인회인데 다른 애들 사인을 받아. 내 책에 다른 애들 사인을 받는 거야. 내 뒤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사인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출판업에 계시다 보면 혹시 뭐 직업병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이제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연애하실 때 아버지가 편지를 되게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번 에이 써준다고 답장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아버지 가방을 우연히 엄마가 보셨는데 편지에 빨간 펜으로 설마 했는데 이게 다 찍찍 긋고 띄어쓰기만 왜냐면 줄받고 그때가 제가 이제 출판에 들어왔을 거의 초창기라서 진짜 모든 걸 보면 빨간 펜을 들었어요. 진짜 완전 진짜 직업병이다. 진짜 이거. 직업병. 예.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뭐 일기장에 우리가 옛날 일기장 꺼내보시면 아마 오타오타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제가 받은. 그렇죠. 그다음부터 못 보내죠. 그거 보면은 못 보내지. 아내 같은 경우도 교정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제가 이제 맞춤법 틀려서 톡을 보내잖아요. 수정을 해서 항상 와요. 이렇게 해서 그럼 틀린 거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게 맞다고. 화살표까지. 그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딱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찾아보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우리말 겨루기 나가서 1등 했어요. 어머!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말 달인이 됐어, 내가. 우리말 달인 인정. 우와. 우리말 달인 3번 나가서 3번 다 1등 했어. 진짜요? 진짜로. 너무 좋다. 너무 좋으신 능력자시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지만 진짜 제가 3번 나가가지고 3번 다 1등 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아내가 이제 마침법 고쳐줄 버릇 하니까 네. 이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책만의 매력이라면 어떤 걸까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자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도 종이책이 나오는 날짜에 얼추 맞춰서 전자책이 동시에 출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전자책을 원하는 니즈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저희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종이책의 7대, 8대 2 정도 비중, 그게 80% 이상은 종이책에 갈 수밖에 없는 편이죠. 그리고 그 서점에서 이렇게 어쨌든 종이책들이 쫙 깔려 있을 때 괜히 눈이 가는 책들 있잖아요. 그거는 전자책에서 볼 수 없는 또 묘미들인 거고 또 하나 딱 들어가지고 짜르르 이렇게 훑어볼 때 그 거기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활자들의 어떤 그 살아있음도 되게 좋은 거 같고
그러면 두 분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책을 처음 만들 때 나름의 목표를 한번 세워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할 때, 나는 평생 이거는 이루고 가야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좀 이게 객기였는지 몰라도 한번 내 인생에 책 1000권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이제 30년 전 처음 시작할 때 그 목표였어요. 23년 동안 630-40권을 만든 것 같아요. 세보니까. 그리고 지금 출판사에서 44권을 만들었으니 얼추 이제 700권이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300권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약간 좀 회의적이기도 해요. 우리 딸이 이어서 그 좀 많은 저자분들과 독자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나머지 300권을 같이 채워줬으면 하는 게 아마 제가 꿈꾸는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700권 정도 만드셨으면 사실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떠세요? 아빠가 얼마나 이 일과 회사를 진지하게 대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저도 아빠의 목표가 제 목표가 어느 순간 된 것 같아요. 저도 독자분들이 사랑하고 독자분들이 어디 가서 이 책 진짜 좋아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책을 아빠의 뜻을 이어서 1000권을 채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책을 잘 안 읽는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또 책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책 읽는 즐거움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시 한번 손에 이렇게 책을 만져보면 생각보다 다시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 친구들, 제 세대에게 뭔가 책 읽는 즐거움을 조금 전달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책도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금은 뭐 전자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접하지만 분명히 머지않은 시점에서 다시 종이책으로 맞아요. 돌아갑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삶은 순환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나에게 있어 책이란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일 어려워요. 네. 책은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저한테는 꿈인 것 같아요.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저희 저자분들의 꿈이고 또 독자분들의 꿈을 이뤄주는 어떤 단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재밌는 책을 좀 접해서 뭔가 책 읽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꿈이다. 네. 대표님은요? 이제 우리 지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꿈을 더 많이 키웠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직업을 선택하면서부터 출판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네. 지금까지 또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결국 저에게 책이란 제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저자분들과 서점 관계자들 그리고 또 우연히 많이 만난 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고 또 앞으로 저희가 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좋은 독자분들에게 좋은 책을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 그것들이 제가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근데 이게 부녀지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분위기 때문에 아마 저자분들도 그렇게 다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제 독서 루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그날 기분에 맞춰 커피를 넉넉히 내려요. 하루에 한 잔 정도를 지키려 해서 디카페인 원두도 항상 구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커피 준비.
이 제품은 3년 전 일본 여행에서 사온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제 독서 루틴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데요. 일반적인 마스킹 테이프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넓이로 제작되었어요. 저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북마크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 페이지에 붙여줘요. 마스킹 테이프 끝부분을 살짝 접어두면 나중에 떼어내기도 편하답니다. 마스킹 테이프 색상이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책과 가장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사용해요. 이런 책은 코랄색으로, 이런 책은 연보라색을 붙였어요. 이렇게 모아보면 은근히 예쁘지 않나요? 마스킹 테이프로 북마크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부분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다른 색상의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표시할 수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분노를 유발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단순히 좋은 문장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장면, 다시 봐야 할 페이지는 마스킹 테이프를 위쪽에 붙여줍니다. 저는 문학책을 많이 읽는데요. 읽다 보면 단순히 한두 문장이 아니라 장면 전체가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어떤 책은 그런 페이지가 없기도 해요. 저는 왜 마스킹 테이프를 쓰게 됐을까요? 저는 한 달에 20권 내외의 책을 읽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사기도 해요. 책장의 크기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일정한 주기로 책장 비우기를 반복합니다.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책들을 골라내서 중고 서점에 팔아요. 책을 판 돈으로 다음 읽을 책을 사고 그렇게 개미지옥이 계속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연필로 마구 줄을 긋고 책에 메모하며 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엔 그렇게 읽는 책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흔적 없이 떼어낼 수 있고 여러 색상으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어서 애용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쓰고 있는 몰스킨 노트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읽어요. 장편 소설을 읽을 때 메모하기가 특히 유용해요. 읽은 페이지와 감상을 쓰기도 하고 책에서 묘사한 내용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나폴리 사부작의 독서 메모도 여기에 있네요. 책의 페이지를 먼저 쓰고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메모합니다. 질문. 어떤 내용을 메모하고 안 할까요? 그건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책에 너무 몰입하면 메모를 전혀 하지 않고 읽기도 해요. 다음 질문. 그렇게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진 않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특별히 오래 걸리진 않아요. 기억하고 싶은 모든 부분을 쓰진 않고 마스킹 테이프 북마크로 메모를 보완합니다. 저의 독서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커피, 마스킹 테이프, 메모와 함께 책을 저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독서 루틴을 갖고 계신가요?
일상이 없는 일상. 이해, 축사가 될 때까지. 공존. 의지. 손님 없는 가게만 비추는 텔레비전. 공허함만 울리는 재즈 라이브 카페. 주인 없는 운동장. 게시라는 말이 무색한 음식점. 전단지만 찾아오는 횟집. 비어버린 건물들. 비어버린 상가들.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제나, 나 정말 아무렇지 않아. 그래도 난 절대 안 잊을 거야. 이걸 전부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어. 있잖아, 인지 공간을 옮긴다면 어떨까? 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가 실은 가짜라는 생각. 우린 그저 우물한 개구리인 거지. 나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곳은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같음과 다름, 그 중간 어딘가의 세계일 거야. 우리가 같아도 달라도 괜찮은 세계. 그리고 지금 너에게 가는 길. 나의 세상에 별을 가득 실어 너의 세상과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거라고. 그렇게 나는 너에게로 간다. TBS